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오늘 흐름 아주 멋졌죠? 물론 장중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 강하게 급등을 해주면서 제가 예측했던 그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양봉에서 이제 현재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돌파가 나온 거죠. 우리 장중에 11%까지 급등을 한 건데 제가 이 현대무백스는 지난번에 이 타점도 좀 정확하게 짚어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전환에 대한 타점을 또 정확히 짚어드린 겁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즉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른 추세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급등인 거죠. 자, 그런데 윗꼬리가 물론 좀 길긴 해요. 그래서 이 팔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현대무백스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밀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매수에 대한 마인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현대무백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이때에 대한 뭐 반등 그리고 이 현재에 대한 이 상승도 좀 놓치신 분들은 우리가 이 지금 위치에서는 어디를 맥점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무백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무백스는 이 구간부터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미 제가 이 수렴 구간에 대한 그 수급을 엄청나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확실한 주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추세라고요. 자, 그런데 추세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앞에 대한 상승을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닙니다. 이때처럼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지금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이제 심리적 요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때 상승은 이제 수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 고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현재에 대한 엄청난 지루한 조정을 다 맞은 개인들이 많아요, 긴 시간 동안. 자, 바로 이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감으로써 이미 엄청난 이 기회비용을 날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 그래서 이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흔들기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털린다는 거죠. 세력들은 당연히 그 심리를 이용을 하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최근 흐름이 딱 그렇죠. 자, 갭을 이렇게 띄우면 장중에 밀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밀리면 올려버립니다. 또 올릴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 오늘처럼 또 매도를 만들면서 윗꼬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흔들기를 동반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 구간부터는. 그걸 이제 우리는 매물 소화에 대한 이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쌓여있던 매물에 대한 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마인드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단가만 높아질 뿐 항상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락 시에 매수의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 시에. 그게 이제 보통 이럴 때는 단기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밑에 깔린 이동 평균선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도가 생겨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이때처럼 이제 단기동 평균선에 대한 지배를 받으면서 올라오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각도가 있는 게 아니라 비추세잖아요. 박스에 대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가격적인 지지나 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들, 그죠? 가격 지지죠. 아니면 이렇게 지금 좀 밑에 깔려 있는 이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만 좀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주가는 단순한 겁니다. 생각보다 딱 이 방향성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상승과 하락과 흥보죠. 상승 시에는 이때처럼 1번의 구간처럼 주가가 평균값 위에서 놀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동 평균선들에 대한 지배를 받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과 같은 이 비추세 때죠. 행보. 이때는 이제 이동 평균선이 안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미 있는 이 가격대를 지지로 거래를 하는 거죠.
현대모백스에 대한 박스에서 매수를 한 것처럼.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이 상승과 반대로 이제 이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거죠. 기술적 반등 매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주가의 상당히 기본적인 원리이자 거래 방법이자 하나의 기본 원칙이고 정말 바뀌지 않는 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진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손실이 나는 거는 그냥 그거를 좀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종목에는 현재 어떤 기준을 대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러니까 상승 하락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죠.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로 진행이 되는 거다. 자, 그럼 그 논리를 현대모백스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제가 현대모백스를 이 구간에서 매수한 건 뭐라고요? 이 추세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지지를 보고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하나의 수렴 패턴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세. 그래서 최근 이 올라오는 이 이동평균선들의 올라타는 거를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날에 다 문자 주신 분들은 다 이 오늘 양봉은 제가 또 챙겨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될 때는 우리는 매수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를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그 순간 있죠,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할 때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강세 전환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처럼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그 논리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추세니까 끌고 가면서 이제 거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첫 조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 영상을 다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이 파란 밴드, 중기적 바닥을 알리는 이 파란 밴드에서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로 회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다시 이 노란 밴드 라인대에 오면 여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거예요. 매수.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뉴스나 재료 여러 가지들을 보지만 매일 그런 재료들에 일희비하지 마시고 이 본질적인 움직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이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윗꼬리를 소화하면서 바로 이 돌파를 할지. 그죠? 이 차이뿐이지 이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같다는 겁니다. 이 돌파에 대한 시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똑같은 그 논리로 이 코스닥의 지수 저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똑같은 논리를 대입을 해서 지금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도 다시 간다고 하는데 현대모백스도 박스에 대한 돌파가 그렇게 머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 맥점 라인에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횡보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이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아직 문자를 못 받고 이 매매에 대한 방향 그리고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엔 꼭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똑같이 이제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또 매수를 이야기하고 왜 현재 이 라인에서 또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자들 거는 이제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